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9월 19일이고요. 지금 식사 마시고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 관련돼서 간략하게 하고 바로 RF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빅 장전 전망이라고 해서 8시 전에 올려드렸고, 뭐 장전까지 종목 비중 변경 없습니다. 뭐 저쪽 올려놨고, 그 다음에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죠. 내일 새벽 3시입니다. 뭐 FOMC 그 기준금리 하락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반반이에요. 지금은 나름대로 뭐 미국 시장이 좀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내릴 수도 있다, 아니다, 내릴 것이다, 이게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만약 내린다 라고 하면은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갭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영향으로 채권 투자 자금이 증시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기다려 봅시다, 뭐 그런 겁니다. 뭐 이거하고 저희 종목하고는 크게 없지만 전체적인 지수 허들을 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한송네오텍 어제 제가 뭐 저녁에 조금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IR 쪽하고. 업체는 비공개고 3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 군데서 이제 오더를 받는 거죠. 그게 뭐 100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뭐 30억짜리가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주 전망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추석 전후에 수주 발표 있을 겁니다 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오늘 올려드리고요. 금일 보면은 한송네오텍이 4.22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한송네오텍만 올라가느냐 라고 보면 안 되는 게, 힘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관련돼서 올레드나 이쪽 관련돼서 해외 쪽이나 뭐 국내가 되든지 그런 쪽에서 수주, 그러니까 발주를 줄 때에 한 업체 주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되는 뭐 많이 있죠. 그런 종목 관련돼서 다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스도 지금 현재 5%, 한송네오텍도 4%, 뭐 그렇게 좀 더 올라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RF택 탐방은 내용은 뭐 제가 점심 전후에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9시 23분에 장 시작 후 종목 진단을 드렸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장을 보면은 미증신처럼 간망입니다. 뭐 그래서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실종입니다 라고 했던 거고, RFHRC 어제의 외국인 순매수 2입니다. 44억 원이고, 오늘도 같은 창고에서 뭐 9일째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평균 단가를 구해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잘 빠지지 않는다. 결론은 들어온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RFHRC는 물량이 더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인호도 외국인 어제 매수 어제 시작됐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알아서 외국인들이 사고 올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2.6이에요 플러스로. 그 다음에 다산이는 걱정할 필요 없고, 뭐 메릴린치 쪽에 단기 수익 실현 매물 있지만은 뭐 11일째 순매국인 그 기관들이 순매수 중이에요.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 뭐 메릴린치도 지금 17,000 정도까지 팔고 다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송이는 수주 관련돼 가지고 장전 전망 올려드렸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RF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종목들을 다시 쭉 보면 정리는 항상 해야죠. 자, 들어가면은 종목이 RFHRC가 플러스 1.84, 이노와이러스가 플러스 2.83, RF택이 플러스 0.3, 다산이 마이너스 0.82, 한송이가 플러스 4.2,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뭐 오늘도 평균 포트 수익률은 플러스 1.95, 약 2%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남아있는 이제 RF택 그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화면 또 보고, 일단은 지금 현재에 제가 뭐 RF택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뭐 업체도 많이 하고 내용을 알고 있어서 뭐 얼굴 보고 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쭉 드는데, 일단은 그 RF택을 잘 기존의 방송, 그러니까 여의도 빅이슈 띄우고 RF택 치시면은
나옵니다. 나오고 내년에 매출액이 얼마가 될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작점으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회사가 대충 어떤가를 한 5분 10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팩트, 그러니까 팩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의견, 그 다음에 전망, 요거를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좀 고개를 숙이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RF 태그는 지금 현재 뭐 4번 5G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메디컬 에스테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 계열은 이제 넘어가면은 95년에 설립이 되고 상장이 2002년에 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인 이진영 쪽이고요. 회장님이라 불립니다. 뭐 그리고 나머지에 관련된 거는 주주 구성,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 플러스 18%, 자사주 3%, 나머지는 일반 주주가 79%,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역별로 보면은 95년, 2002년은 설립 태동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국 뭐 현지 법인도 하고 코스닥 상장하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트래블 어답터, 뭐 트래블,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 쪽이죠. 그러니까 폰의 주변 기기들 뭐 그런 것들 관련돼서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하면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RF텍이 가장 올라선 때가 2012년 중순에서 13년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요때가 매출이 한 6천억 정도가 날 때입니다. 주변기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다각화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법인, 그 다음 베트남 법인 세우고, 공장 세우고, 중국 세우고, 뭐 최대 주주가 금년 3월에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서 5G 기지국 안테나 이쪽 시장 진출하게 된 거고요. 요 진출은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쪽으로 제공하는 데가 여러분이 아시는 KMW,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RF텍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에 필러, 우리 뭐 이렇게 미간에 보면 이렇게 주름 없애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약간 하드한 필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요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쪽은 소프트한 필러가 들어가고 해서 한 3종 정도가 있는데, 그 필러에 이제 뭐 잘 나가는 업체들이 좀 있죠. 뭐 그런데 하여튼 유스필이라는 업체를 금년 6월에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 그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걸로 전번 방송에도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번 연도에 뭐냐면 신규 사업 쪽에 매출이 많이 오른다. 기존에 액세서리나 뭐 핸드폰 쪽, 주변기기 쪽은 사실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수익성이 좋지는 않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뭐 5 기지국 안테나 시장은 진입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쭉 먼저 훑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 지금 필러 에스테틱 사업도 진출하고 손익분기점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있는 거죠. 자, 해외 생산 관련돼 가지고는 베트남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그 안테나 기지국 그 수출을 위해서 댈러스 쪽에 뭐 하여튼 지사가 있고, 아직 뭐 얘기 안 된 건데 이번에 인도에 진출한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중국 쪽에 있고, 용인이 본점이고, 제가 그때 4월인가 5월인가 7월인가 하여튼 뭐 용인 공장 뭐 내려가 가지고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용인입니다. 그리고 지사가 저쪽 역삼에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핸드폰 삼성전자 쪽 관련됐죠. 그리고 트래블 어답터 뭐 TA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케이블, 이거는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뭐 근데 이거는 수익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지국 안테나하고 에스테틱 필러 쪽이 미래 산업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는 다 버리고 일단은 5G 쪽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5G 기지국 관련돼 가지고는 안테나 모듈 있습니다. 뭐 그림도 있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그 RF텍의 매출을 많이 이제 좌우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해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수주받느냐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아직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뭐 정확하게 매출 얼마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대략은 있지만은.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 노키아, 하웨이, 에릭슨이 이제 뭐 주요 장비를 공급하고, 일본은 후지치, 하웨이, 노키아, 삼성. 그다음에 중국은 하웨이, 에릭슨, GT, 노키아 뭐 이래 되고, 미국은 삼성, 노키아, 에릭슨, 유럽은 삼성, 노키아, 에릭슨 뭐 이런데, 요 큰 벤더들이죠. 요런 장비 공급 업체들의 이제 수주 물량에 따라서 RF텍도 좀 변경이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주를 받은 업체, 삼성, 노키아, 하웨이, 뭐 GT, 뭐 에릭슨, 뭐 이런 게 업체들이 물량을 줘야죠. 물량을 줘야지만은 이제 그 업체들이 살아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KMW, 에스테크, 그 다음에 RF텍,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 지금 5G는 그렇게 성장이 된다. 다만 그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관건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좀 더 들어갔다가 할까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산 기사 찾아보시면 이제 베트남 쪽에 더 생산 설비를 늘리는 거죠. 늘리는데 지금은 이제 2라인, 그 다음에 4개 라인까지는 이제 확보되어 있는 거고, 베트남에 이제 라인이 4개가 다 정설되면 8개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늘리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확정적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해외에 테스트로 넘겼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는 공급을 할세요라고 하는 발주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미정이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메디컬, 에디텍, 에스테틱 관련돼가 필러 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쪽은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이제 파트장이 누구냐면은 허정무 박사입니다. 파트장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사업본부의 본부장님입니다. 뭐 군포에 있고요. 이분이 뭐 하시던 분들이냐면은 메이톡스 창립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정무 박사님하고 우이동 박사, 뭐 요 두 분이 사실은 리딩을 하는 겁니다. 뭐 회사를 이쪽 부분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메이톡스 뭐뭐 해서 이제 RF텍, 그러니까 유스필의 생산 라인이 4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번째라는 건 그동안에 이제 초기에 공장을 세우면은 뭐 불량품이 많거나 이런 게 많겠죠. 하지만 4번째라서 이제 불량품이 거의 없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좋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기존에 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품질도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이 필러를 주사기 이어가지고 쭉 짜게 되는데, 그 감이 뭐냐면은 균일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쭉 집어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데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좀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쪽 화장품 쪽 관련되는 원료하고 화학 쪽 관련돼서 만들어 가지고 배합을 하게 되는데, 독성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빼 가지고 뭐 우수하다 뭐 이런 거죠. 부작용이 없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품질이나 아니면 실제 테스트, 지금 국내에는 뭐 품목 허가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물질이 뭐냐면 균등하게 이렇게 쭉 배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부분은 뭐 딱딱해지고 어떤 부분은 연해지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미용상에 좋지 않은 효과를 나타나고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성능이 우수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옛날에 메이톡스 창립자이기 때문에 허정무 박사님, 우이동 박사님 잘하고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실수 없고 품질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년 안에 흑자로 돌아선 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그쪽 이사님이 아마 저쪽 성형외과, 압구정의 성형외과 쪽에 있는 분이신데, 그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필러 쪽은 계속적으로 고성장할 것 같다라는 거고, 마진율은 한 40%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개괄적인 소개는 금년은 신사업에 시동을 걸고 20년대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일단은 기지국 안테나 5G 관련돼 가지고 삼성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으신 거고,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 쪽 AT&T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KDDI 쪽에는 승인이 나 있습니다. 승인이 나 있다는 거는 너희들 테스트 뭐 괜찮겠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자 승인해 줄게, 너희들이 이제 테스트 물량 우리 쪽으로 넘겨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테스트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국의 KT 같은 거죠. 뭐 그런 통신업자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는 뭐냐면은 뭐 혹한 테스트도 있을 거고, 뭐 열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뭐 텍사스 쪽에서도 이제 설치를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상이 없고 뭐 안에서 발열이 많이 됐을 때에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종 테스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년 1월에 만약에 KDDI나 AT&T의 어떤 그런 테스트까지 마친다라고 하면은, 그게 수주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만 테스트를 했는데 분량이 많고 우리나라의 환경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경쟁업체한테 그거를 뺏긴다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RF텍은 시총이 1,400억 대입니다. 자, 근데 금년에 지금 3분기에 뭐냐면은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한 100억이에요. 1, 4분기에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1, 4분기에 지금 현재의 2억 영업이익 나왔고, 그 다음에 2, 4분기 21억입니다. 근데 3분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이익은 나옵니다. 이익은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려가지는 않겠죠. 내려가지는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종목을 선별할 때에 제가 개인적인 허들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목을 택한 건데, 만약에 좋은 점으로 베스트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AT&T나 아니면 일본의 KDDI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한 곳에서만이라도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사실은 뭐 지금 KMW가 지금 현재 6조 간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 퍼가 17.2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평균표가 뭐 9나 10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450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거죠. 팩트가 아닌 건 제가 주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10배를 곱하면 4,500억이나 5,000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해서 KMW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00짜리가 5,000억은 그냥 가는 거죠. 그 결론은 그게 이제 내년 1월인 거고, 근데 내년에 450억 중에서 필러에 70억 빼고 나면은 한 80억 빼고 나면 한 3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요 기주국 안테나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350억이라 합시다. 그냥 나오는데, 이거의 산정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잡아놓은 거는 KDDI 물량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AT&T까지 받으면은 2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쪽까지 가면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과연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냐는 지금 팩트는 아닙니다.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시총 1000,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의견 좀 드릴게요. 제가 팩트는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1,400억짜리가 그런 외국의 이제 큰 통신사들, 벤더들하고 했을 때 승인을 받기 쉬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통신사들 보면은 뭐 KMW 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에이스테크도 지금 현재 보면은 3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한 군데만 받아도 내년에 450억 이익이 나요. 금년에는 100억이 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부분을 더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측면이면은 아직은 팩트가 아닙니다. 필드 테스트 하다 오류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의 종목을 가져가고 있는데, RFHIC, 이노와이리스, 그 다음에 한송이까지 잘 가고 있죠. 다산도 잘 가고 있고. 자, 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이 종목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3, 4분기에는 어차피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 다음에 4, 4분기는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지금보다 주가는 오르겠죠. 다만 이게 제가 목표로 하는 50% 수익이 나느냐라는 거는 금년까지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만 1월에 수주까지 필드 테스트가 끝나서 만약에 KDDI나 AT&T의 수주를 한 군데라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예상 갑자기 2배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한 군데가 더 터지면은 2군데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가능성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물론 잘된 베스트 케이스는 뭐 3배가 될 수도 있고 5배가 될 수도 있고, 뭐 IR이 얘기하는 것처럼 21년까지 가서 1조의 매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추가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일단은 비중 10%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주식인데, 일단은 가능성에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를 갖다가 지금 해놓은 거죠.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어떤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에서 이제 지금 6,760원이죠. 요런 정도면은 사실은 그냥 한 3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 정도는 묻어놓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장전 전망에 올려드린 게 뭐냐면은 결국은 포트의 변동이나 아니면은 비중 조절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터지면 미친 듯이 가고, 안 터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3분기에 수익은 좋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영업이익 100억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 20년에 영업이익 450억을 달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지국 안테나의 그런 벤더의 물량이 받았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년 20년에 영업이익 450억의 기준은 일본 KDDI 것만 고려해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하고 내년 초가 상당히 RF텍한테는 중요한 그런 거고요. 회사 분위기는 요번에 지사 금년에 역삼에 새로 세우면서 사람 좀 많이 뽑았습니다. 많이 뽑고 뭐 사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확장을 하고 뭐 깔끔하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IR도 좀 회사 한 재직 기간이 한 4년 가까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깊숙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쪽은 그냥 RF텍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거는 일주일 뒤에 뭐 터지나요? 뭐 한 달 뒤에 뭐가 터지나 이런 걸 좀 기대하시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합 차트. 자, 화면을 좀 바꿔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RFHRC. 자,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7월이 어디죠? 자, 7월. 자,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해서 약 2달, 1달 반까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RFHRC가 1달 반 동안 안 움직였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다? 지금 수익이 50%가 넘어가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이 9월이죠.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딱 3달 정도 기다리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어도 마찬가지였고 다산이도 다시 한번 보면 이때 들어가 가지고 쭉 빠졌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해가 쭉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죠. 더 떨어져 가지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마이너스 20%까지 빠져 가지고 뭐 이랬는데 뭐 비기슈님 만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쭉 그 다음 또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한 2달, 3달 기다리는 거는 그래 길지 않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RF택이 어느 정도까지만이 필드 테스트만 진짜 끝난다 라고 하면은 정말 화려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의 대부분은 뭐죠? 안테나 기지국만 얘기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필러 쪽 그 성장세 무섭습니다. 영업이익도 무섭고. 자, 그런 것들이 한번 브랜드화 되고 그렇게 되면 가능성은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필러 업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쳐다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거죠. 메이톡스나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큰 용이 있는 가능성이 무궁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비중을 늘리기에는 약간 까리까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 종목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이제 11월 지금 이제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다산이처럼 아마 제가 비중을 5%씩 아마 더 모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면서 점진적으로 한번 회사를 키운다는 입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이 있으면 갈아타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RF택은 그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KMW 내년에 시총 어제 이제 나왔죠. 6조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10분의 1만 가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00원이니까 뭐 한 4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가 보시죠. 예. 뭐 그 외에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 안 하고 문자를 이렇게 댓글을 제가 정리를 안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요즘 제 글을 이렇게 이유 없이 퍼나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 내용만 듣고 종목 뭐 이래 어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직접으로 그냥 뭐 전달하는 게 더 빠르고 오해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게 대해서 뭐 또 궁금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말씀을 드렸고 3분기 매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올해 매출 말씀드렸고 내년 전망 드렸고 거기서 포인트는 뭐고 그 다음에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거 있네요. 하나 더 중요한 거죠. 재무적인 측면에서 RF택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한 7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B는 뭐 발행할 이유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본 인여금이 한 3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의 총알은 충분히 있어서 생산 물량 뭐 늘리고 하는데 그 라인 하나 까는데 20억 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극한 체험하거나 이런 뭐 세트 장비는 다 있고 제조 쪽에 라인만 깔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크게 들어갈 부분이 없고 나중에 물량 받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제조 원가로 태우기만 하면 그런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쁜 회사 아닙니다.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묻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수익도 오늘도 뭐 잘 나고 있고. 그래서 자, 오늘 방송 요까지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뭐 RF텍 탐방기 아니면은 어제 5G 재편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종목들이 수급이 지금 쭉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차이고, 저희 종목들이 KMW가 플러스 0.83인데 저희 인노나 RF는 뭐 거의 2%니까 뭐 잘 가는 거죠. 다산이는 놔두면 위에 그냥 반등할 것 같고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은 오늘은 없고요. 이 정도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